중국의 반간첩법 장난 아닙니다. 그동안은 미국이나 일본인에 대해서 반간첩법을 적용하는가 싶었는데 이제는요 한국인에게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오래됐어요. 2024년 5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중국에서 삼성 반도체 출신 반도체 종사자 이분 말입니다. 체포돼서 허페이 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반도체 산업 종사자입니다. 야, 이것을 보니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미국과 일본만이 중국의 제재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제재 대상이다. 게다가 미국, 일본, 한국, 한미일의 공조가 굉장히 요즘은 잘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감 이런 것이 그동안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유럽의 사람들을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체포를 했는데 이제는 한국인도 체포를 한다. 한국인도 적대감을 가지고 그들은 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게 이제 반도체 전쟁의 서막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과 우리의 반도체 전쟁의 서막 말입니다. 이제 중국은 가질 만큼 다 가졌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안 가져도 된다. 한국 기술 필요 없다. 이제 빠져나가는 것을 단속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중국과 한국의 반도체 전쟁의 서막이다. 이렇게도 읽힌다는 뜻입니다. 반도체 관련 종사자가 체포됐으니까 말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겁니다. 예, 그만큼 중국의 반간첩법은요. 이연령 비연령이에요. 예, 엮기 나름입니다. 중국의 반간첩법이라는 게 2014년 이후에 9년 만에 개정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요. 국가안보 이익과 관련된 자료 제공입니다. 굉장히 두루뭉술하죠. 이게 이연령 비연령이 뭐든지 국가안보에 걸면 다 걸려요. 국가이익에 걸면 다 걸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간첩이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제 일본도 말입니다. 2014년 반간첩법이 시행된 이후에 벌써 17명이 처벌을 받았고요. 미국의 많은 학자나 통신원이나 교수들이 간첩몰이로 굉장히 심각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도 그런 고난을 시작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러면 여러분 결국 중국은요. 앞으로 한국인에 대한 어떤 단속도 강화하고 한국인에 대한 감시도 굉장히 강화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요. 호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왜 호재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느냐. 지금 진짜 많은 반도체 매국노들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받아서 기술을 빼서 중국으로 간 매국노들 말입니다. 그 매국노들이 진짜 많거든요. 적어도 말입니다. 반도체 부문에서만 3,000명이 넘을 거다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기술을 빼다가 중국인들한테 바친 새끼들 말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여기 나왔네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제 그들은요. 용도 폐기가 되기 시작하면 전부 다 간첩 혐의로 체포되거나 구속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국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간첩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주 이연령 비연령이에요. 공공시설에 촬영을 해도 간첩이에요. SNS 활동을 해도 간첩입니다. 기독교인 모임을 해도 간첩이고요. GPS를 켜고 등산이나 산책을 해도 간첩입니다. 기념품 구매를 해도 간첩이에요. 인맥 쌓기를 하면 더 간첩입니다. 중국의 반간첩법은 쉽게 말하면 다 간첩이라는 이야기죠.
외국인은 추방돼야 된다. 이게 중국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요즘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것을 보면 진짜 안타깝다고 생각할 정도로 중국인들은 외국인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셉니다. 네. 외국 기업인들을 마치 중국인들의 고혈을 빼먹는 자본가로 취급하거나 첨단 기술을 노리는 첩보원으로 보는 시각이 만연합니다. 사실 웃기죠. 진짜 웃기죠. 자기네들이 못 살 때 1990년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에게 어서 옵시오 하면서 난리를 친 거는 까먹었어요. 이제는 지네들이 기술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외국인들을 무시하고 외국인들을 간첩 취급하고 이런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도 중국에서 여행을 하시는 분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이연령 비연령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최악의 체포와 구속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간첩법이라는 게 형량 자체가 말입니다. 뭐 5년을 구형할 수도 있고요.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사형을 구형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사형제도가 아직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있지만 우리는 시행된 지가 오래돼서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고요. 중국은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걸 따지면 진짜 중국 가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진 잘못 찍으면 안 되고요. 중국에서 SNS 활동하면 안 되고요. 기독교 모임을 해도 안 되고요. GPS를 켜고 등산이나 산책을 해도 안 되고요. 기념품 구매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중국인들 만나서 인맥 쌓기 안 하는 것도 좋고요. 저는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도 간첩이 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아십시오. 그런데 한국은요. 중국인들이 와서 대한민국에서 기술을 빼가도 간첩이 아닙니다. 왜 간첩이 아닌지 아세요? 우리나라 법의 간첩의 기준은 북한 사람들만 간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은 간첩이 아닙니다. 형량도 굉장히 가벼워요. 그러니까 빼가는 거예요. 빼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발 정치인들 진짜 어떨 때는 매국노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우리나라가 잘 될 텐데 자기 욕심만 그득그득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봅니다. 이러다가 한국인들 이제 첫 사례가 이제 나온 거예요.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결국 조국에서 반도체 기술이든 디스플레이 기술이든 조선 기술이든 자동차 기술이든 가지고 가서 중국 뗀 놈들에게 상납하고 말입니다. 거기서 기생하고 먹고 살던 사람들 제가 봐서는 자칫 잘못하면 간첩으로 몰려서 뭐 무기징역이 아니라 쫓겨나도 갈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도 안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일이 저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간첩법을 빨리 바꾸어서 산업 스파이는 간첩으로 반드시 취급을 하면서 다뤄야 우리가 좀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